자, 순열. 순열은 뭐냐 하면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전에 뭐 이제 지도 색깔 칠하기처럼 뭐가 이렇게 곱하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A는 무슨 색 칠하고 B는 무슨 색 칠하고 뭐 이렇게 칠하는 것처럼 중학교 때도 뭐 5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럼 5 곱하기 4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순열은 순서를 고려한 나열이에요. 근데 곱하기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로 간주가 되는 게 곱하기거든. 그래서 그게 순열이에요. 그게 순열인데 거기 이제 기호로 나오는 거 보면 NPR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NPR에서 P가 순열이라는 뜻이고요. permutation에서 순열이라는 얘기고요. NPR이면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줄을 세운다는 얘기는 줄 자체가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반장, 부반장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O, P, E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산은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7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러면 7, 6, 5의 곱이 되겠죠? 기호를 쓸 적에는 7, P, 3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법은 그냥 일단 알아두고 그런 식으로 곱하는 거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네모 1번은 그 정도만 알아들었으면 충분하고요. P는 퍼뮤테이션이라고 끝까지 읽는 학생을 내가 요 근래에 못 봤어요. 그냥 NPR, NPR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네모 2번 순열의 수 그거 보지 마세요. 뭐 문자를 쓰니까 복잡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뭐 7P3 아까 했잖아요. 그죠? 5P6 이게 가능할까요? 5P6 5명 중에서 6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럼 아까 전에 방에서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 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지 거기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은 N까지는 가능해요. 5명 중에서 5명 뽑는 건 가능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모두 가능하냐? 0도 가능은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기 밑에 거기 밑에인데 왜 그게 없지? 그냥 설명을 하죠. NP0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있네 거기. 계승에서요. 계승 네모 3번 계승에서 그 누런 박스 있죠? 누런 박스 보면 NP0 있죠? NP0. 말 그대로 NP0이면 줄을 세운 거예요? 안 세운 거예요? 안 세운 거죠? 안 뽑은 거예요. N명 중에서 빵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안 뽑은 거죠? 그러면 안 뽑은 거 그 자체도 하나의 딱 한 개의 선택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P0은 1이에요. 그래서 R 값이 취할 수 있는 범위는 N 값 이하 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R에 0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게 뭐 그냥 수식으로 표현하는 표기법이나 가능한 거지 실제로는 몇 명을 뽑아야 줄을 세우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 N이나 R은 둘 다 그냥 평범하게 자연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R이 N을 넘어설 수는 없다. 뭐 그런 표현이고 3번의 계승은 이제 뭐냐면 5명 중에서 3명이나 4명을 뽑는 게 아니라 5명을 몽땅 줄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5, 4, 3, 2, 1의 곱이 되겠죠. 6명 다 줄 세우면 6, 5, 4, 3, 2, 1이 되겠죠. 그거를 5 느낌표, 6 느낌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재처럼. 아시겠어요? 근데 그 느낌표를 우리말로는 계승이라고 그래요. 5의 계승, 6의 계승. 영어로는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계승이라고 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팩토리얼, 5 팩토리얼, 6 팩토리얼. 근데 이것도 귀찮으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5팩, 6팩 이렇게 불러댑니다.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도 부르세요. 그래서 거기 노란 박스 다시 가보세요. N 퍼뮤테이션 N이면 다 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N 팩토리얼이고요. N 퍼뮤테이션 0은 아까 1이라 그랬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은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요. 누렁 박스 위에 줄 가보세요. 이때 찾으세요. 이때
찾았습니까? 요거 체크 표시해놓으세요. 0 팩토리얼은 얼마라고 하자고 돼 있죠? 1이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0 팩토리얼은 개념상 말이 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4 팩토리얼이면 432 1의 곱이잖아요. 6 팩토리얼이면 6543 1의 곱이잖아요. 그럼 0 팩토리얼이면 어디로 가?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상식상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굳이 비슷한 이해를 좀 들어주자면 여러분들 그 지수에서 2의 0제곱하면 얼마로 그냥 계산해요? 1로 계산하죠? 근데 원래 2의 3제곱하면 2를 3번 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의 0제곱은 2를 0번 곱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1로 받아들이잖아요. 0팩토리얼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이 전혀 상관은 없는데 그런 것처럼 일종의 무언가의 수학적 이론에 의해서 필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다. 자,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만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164쪽에 누렁색 박스가 3개가 있을 거예요. 맨 위에 누르면서 알록달록한 거, 그거 체크하시고요. 중간에 있는 긴 알 수 없는 말로 타있는 그건 버리시고요. 마지막 누렁 박스 중에서도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하시고 0 팩토리얼이 1이다 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가봅시다. 필수 예제.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보고 혼자 툭 넘어져가지고. 필수 예제 01에 바로 1번 n 퍼뮤테이션입니다. n 퍼뮤테이션이면 n 곱하기 n-1이겠죠? 그게 90이 되려면 n은 얼마냐?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식도 쓸 필요 없어요. 퍼뮤테이션은요, 숫자가 하나씩 깎이면서 곱해 나가는 형태죠. 그러면서 n 퍼뮤테이션이면 2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을 생각하면 돼요. 그냥 90 돼야 돼요. 10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러니까 n은 10이겠죠. 그래야 10 곱하기 9 해서 90이 나오니까. 간단하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세워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괄호 2번 n 퍼뮤테이션 r이에요. 이게 조금 골치 아픕니다. 앞에 문제처럼 거꾸로 읽었네요. 앞에 문제처럼 n 퍼뮤테이션 2잖아요. 그럼 n-1이 나오는데 괄호 2번처럼 6 퍼뮤테이션 r이면 r개를 나열해야 되잖아요. r개가 몇 개인 줄 알고,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요, r이 2면 6 곱하기 5겠죠? r이 3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겠죠? r이 4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2겠죠, 그죠? 그래서 r은 3이에요. 오, 야매로 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네?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 120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살짝 찍어 맞춰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3번 볼게요. n 플러스 2 퍼뮤테이션 4라는 게 보이고요. n 퍼뮤테이션 2라는 게 보이죠? 요걸로 등식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n 더하기 2, n 더하기 1, n-1. 그럼 4개 곱한 거 맞죠? 그것이 거기 56 곱하기 요거 n-1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자연수가 돼야지 말이 맞는 거죠. 이 문제는 n이 1도 안 돼요. 1 되면 여기 빵 되고 빵 되면은 양쪽에 등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니까 그냥 과감하게 이거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연속하는 두 개의 숫자의 곱이 56이 나왔네요. 얼마면 되는 거예요? 8하고 7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n 플러스 2를 8로 놓던 n 플러스 2를 7로 놓던 어쨌든 n 값은 6이에요. 그냥 끝. 아, 쉽다, 그지? 쉬워요. 딱히 뭐 설명도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166쪽에 01-3번 보시면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거기다 샤프로 가입했다 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나머지 건 숙제로 하시겠습니다.
필수 예제 공이 괄호 1번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중학생들 동생들 같으면 뭐라고 썼을까? 6, 5, 4, 3, 2, 1에 곱해서 그리고 그것까지 계산까지 다 했겠죠? 우리는 굳이 그러지는 맙시다. 그냥 6팩토리얼이라고 하시면 돼요. 숙제를 할 적에도 그렇게 해놓고 그냥 답을 맞추세요. 정답대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호로 쓰는 게 헷갈리면 살짝의 곱하기를 좀 써도 되지만 뭐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6팩토리얼 이러면 돼요. 2번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 식으로 쓰면 6, 5, 4, 3의 곱이 되겠죠? 기호로 쓰면 6, P, 4 이러면 되는 거예요. 걸어 3번 6명 학생 중에서 반장 뽑아야 돼 1명. 몇 가지 고민돼? 6가지. 곱하기 뽑은 다음에 부반장은 몇 가지 고민돼? 5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6 곱하기 5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6P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식을 곱하기로 써서 그걸 퍼뮤테이션으로 거꾸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중등 수준 문제예요. 기호만 새로 나왔다 뿐이지 167페이지 싹 숙제고요. 필수 예제 03 갑니다. 여기서부터 난이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필수 예제 03 여자 5명과 남자 4명을 줄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부 9명 세우는 거죠. 근데 여자애들 5명은 다 붙어있게 세우고 싶대요. 낯을 가리나 보지? 우린 떨어질 수 없어. 뭐 그런 건가 봐요. 제스톱TV에 그죠? 네. 그러면 실제로 여자애들 5명에다 이름을 다 붙여줬다 치고요. 남자애들도 이름을 다 붙여줬다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막 노가다로 그냥 막 줄을 세웠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는 여자애들 5명은 다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만을 원한단 말이죠. 지금 얘기한 거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자애들이 다 붙는 경우만 따질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여자애들 5명을 한 명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애들은 항상 묶여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남자애들은 몇 명이 있는 겁니까? 그럼 마치 몇 명 줄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까? 5명 줄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 정답은 5팩토리얼이라는 거야. 그런데 5팩토리얼을 계산하면 120까지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이름이 그냥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120가지 중에 안에 얘는 예를 들어서 C 한 덩어리, D, A, B 뭐 이런 나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 게 다 해가지고 120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120가지가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여자애들끼리도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순서를 바꿀 수 있죠. 요거 자체 안에서도 유유유유유 할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자체 안에서 여자애들이 또 몇 개의 바꿈이 존재합니까? 5팩토리얼이 존재하죠. 각각마다 다 5팩토리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곱하기 뭐가 붙는 거예요? 5팩토리얼이 붙는 거예요. 숫자는 똑같지만 이놈과 이놈의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졸고 앉았다고 그냥 필기만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요것이 붙는 정확한 이유, 이게 나온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치네? 묶어버려. 한 명처럼 취급하고 일단은 줄 세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니들끼리 또 자리 바꿔. 이런다는 얘기죠, 그죠? 세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페이지만 좀 더 나가볼게요. 169쪽 볼게요. 이번엔 뭐예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래. 필수예제 공사. 필수예제 공사. 남자 4명과 여자 5명이 있습니다.
괄호 1번 요게 메인이요. 남자끼리는 다 떨어져서 앉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게 일부분만 이웃하지 않는 거지. 다 이웃하지 않는 거지. 그거는 굳이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 놈이라도 붙여놓으면 떠드나 보지. 다 따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 아이디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과 과정에서 소개하는 방법이 제일 쉬우니까 이 방법을 일단 마스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여자애들을 먼저 줄을 세우는데 여자들 몇 명이라고 그랬죠? 5명인데 간격을 띄워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간격에다가 남자애들을 줄을 세우면 남자애들은 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자애들을 먼저 세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붙여서 세우든 한 칸씩 띄워서 세우든 어쨌든 여자애들 먼저 줄 세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남자애들이 쓰면 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붙으면 돼요? 4팩토리얼 붙으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남자애들은 여기에도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설명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남자애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4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섰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는 빈칸이 생기죠? 근데 어쨌든 줄 세우는 건데 앞사람이랑 뒷사람이랑 줄 세울 때 10m 간격으로 줄을 서도 앞사람 뒷사람인 거고요. 뒷사람의 코가 앞사람 뒷사람 뒤통수에 붙어서 바짝 서가지고 오씨 카메라가 갑자기 깜짝 놀라겠네. 내가 집에서 보다가 심장마비 걸리는 거 아니야? 네. 그것도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공석이 되면서 그냥 얘네가 연달아서 섰다고 보는 거예요. 이래도 남자애들끼리 떨어져 섰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남자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몇 개라고 본다? 사이즈까지 6개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남자 4명한테 초이스를 주는 거지. 첫 번째 남자한테 야 어디 쓸래? 어디를 쓰면 좋을까? 몇 가지 고민할 수 있다. 첫 번째 남자애가 6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 퍼뮤테이션 표현 안 쓰고 일단 곱하기를 먼저 써준다 이거야. 그러면 어딘가 앉았겠지? 다음 타자. 그럼 그 다음에도 알았어, 안 할게요. 늦게 한 거. 몇 가지 고민할 수 있어요? 5가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2개만 정확하게 설정하면 그 다음은 칙칙폭폭 칙칙폭폭 나와. 그래서 이걸 짧게 기호를 쓰면 뭐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6P 4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경우는 사람이 4명이에요. 자리가 4개인 거예요. 사람이 4개고 자리는 6개예요. 근데 이거의 뜻은 뭐가 되죠? 6개를 4개를 뽑아 나열을 하는 경우죠. 이래서 경우에서 공부하다 보면 조금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이 자리를 모르지만 분명히 너 어디 앉을까? 어디 앉을까? 6가지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자리에 넘버링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차피 순서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4명의 학생들에게 라벨을 부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줄을 세우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세우는 게 되는 거야? 라벨 번호를 줄을 세우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 이제 다슬이 헷갈리기 시작했어. 재밌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4명의 학생은 A, B, C, D라고 한다. 그러면 A는 몇 번에 앉혔다? 1번. B는 어디 앉혔다? 2번. C는 4번, D는 6번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나열하는 게 쫙 나열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밑에 나열되는 거는 A, B, C, D가 아니라 뭐가 나열이 되는 거야? 번호가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 서는 건 명백한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6명을 가지고 사람은 나열하고 물체는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진짜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외우는 애들은 뭔가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야. 지가 되게 고수로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는 안 돼요. 아까 요거 기억나요? 요건 쉽죠, 그죠? 요거 어떻게 했었죠? 첫 번째 학생에게 선택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4가 아니라 얼마로 시작하는 게 맞다? 6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알아먹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요. 괄호 2번. 괄호 2번은 오히려 쉬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남녀를 교대로 세운다 그랬죠. 근데 여자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말 그대로 요거 두 자리 없애고 여기다 남자애들 세우면 되죠. 5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에요. 이 경우는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와요. 그 괄호 2번이 지금 남녀가 다르잖아요. 남자 5, 여자 5일 적에 교대로 세우는 경우 나와요. 그럼 어떻게 세우는 거냐? 요렇게 연합 5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플러스 남녀 달라요. 연합은 여자가 1번 차지하는 거고 남녀는 남자 차지하는 거. 그래도 경우의 수는 똑같이 5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그 두 개를 어떻게 됩니까? 더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건데 뭘 무식하게 더합니까? 2 곱하기 5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지불 방법의 수하고 금액 방법의 수하고 여기는 조금 다르죠, 그죠? 네, 여기는 약간 틀딱이에요. 그리고 이걸 공부해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모델링하는 게 설마 니네들한테 모의고사 기출 문제 되겠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외우는 게 좀 어려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테스트는요, 무리함수는 정확하게 공부해서 다 외우시고요. 한번 자기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